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려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인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런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만 잘해서 소송 절차로 넘겨버리면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연체하면 법적 조치 진행할 예정이다. 급여 압류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통보들 받으시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연락받게 되면 당장에 카드 사용은 물론이고 통장도 다 묶이는 거 아니냐. 이제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를 압류당해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첫 단계로는 독촉 추심 절차를 진행을 해요. 말 그대로 독촉 추심은 돈 갚아라, 빨리 갚아라 이렇게 통보하는 절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돈을 안 갚으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법적 절차라고 하고, 법적 절차라는 거창한 말은 썼지만 쉽게 말해서 대부분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거나 압류를 하기 위해선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민사 판결문이에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돈을 뺏어오거나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넘기거나 할 수 있는 건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보통은 금융권, 카드사나 은행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채권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2, 3일 내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분께서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버립니다. 사실은 내용 증명만 받아도 후덜거리는데 이게 뭐 법원 찍혀가지고 뭐 이렇게 날라오면 일반인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판결문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기 위한 힘,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제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좌를 묶어버리고 급여를 묶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께서는 반드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는 순간 지급명령 확정이 안 되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판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송 절차에서는 최소 한 번 이상의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장이 피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기본적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는 것까지도 30일의 기간이 또 주어지고, 답변서를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 지정되는 것까지도 또 한두 달 이상은 걸려요. 그리고 변론기일 이후에 판결 나는 것까지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은 벌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민사소송적인 기술적인 조치들을 좀 한다면 추가적으로 2, 3개월 정도는 더 지연시킬 여지도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려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만 잘해서 소송 절차로 넘겨버리면 최소 2, 3개월, 길게는 5, 6개월까지도 기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압류 들어오기까지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도 실제 압류되는 시간까지는 또 최소 1, 2주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는 그 승소 판결이 아니라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이라는 거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행문뿐만 아니라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이라든지 관련 서류들도 발급해야 되고, 다시 집행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또 제출을 해서 압류에 대한 결정이 나고, 그게 다시 이제 송달이 돼야 되는 기간들을 종합을 하면 그것도 최소 1, 2주 이상은 소요된다. 그러니까 지급명령부터 실제 압류되는 것까지는 정말 수개월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겠죠. 당장에 내가 연체가 되거나 연체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나에게 압류 위험 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급급하게 마음 졸여가면서 사무실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바로 진행하시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어떤 사무실이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고 잘 대응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이런 점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급 명령 받은 이후부터 급여 압류, 계좌 압류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봤는데,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압류 금지되는 재산에 관한 부분,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회생파산 전문, 도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잘 처리하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런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